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지만 실패의 확률이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록창에 가장 먼저 검색했던 게요, 고시원 고독사였어요. 순수익으로 월천 나오는 고시원만 보자.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방 20개에서도 월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여왕 리나입니다. 저는 12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은 숙박업 중심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시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모텔,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도시민박업까지 이 공간 임대 안에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숙박업 또는 공간 임대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어비앤비일 거예요. 하지만 모텔, 그리고 호텔, 에어비앤비, 외국인 도시민박업 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요, 한 달 살기, 그 다음에 펫 프렌들리 숙소라고 해서 동반견이랑 같이 오는 그런 숙소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요, 뷰포인트가 나오는 펜션이나 풀빌라들도 굉장히 각광받는 숙박업종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요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체험을 하는 그런 숙박업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은 고시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고시원도 하나를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서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걸 깨닫고 3개까지 업장을 확장을 했었어요. 고시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숙박업까지 모든 공간임대 분야를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 할 때 저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순수익으로 월천 나오는 고시원만 보자. 그런 테마로 해서 물건을 찾았고요. 현재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거든요. 업장마다 1,000만 원씩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고시원뿐만이 아니라 숙박시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모텔 또는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도 다 업장별로 순수익 1,000만 원씩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방 20개에서도 월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20개여도 이 신설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의 역세권은 100에서 150만 원도 받거든요. 그래서 방 개수보다는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의 고시원이냐에 따라서 순수익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은 1인 가구 수요가 주로 타겟팅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고시원이어야지만 높은 순수익, 현금 흐름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운영했을 때는 수년 전이어서 2억 3억대여도 순수익 1,000만 원이 나왔던 시기였고, 사실 그 시기에는 코로나 직전 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만이 순수익 1,0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현재 2억 3억이면 보통 1억에 200을 보거든요. 2억이면 400, 3억이면 한 6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가면 아주 괜찮은 고시원이다. 인수해도 괜찮은 고시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고시원이든 숙박업이든 2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거의 다 성공하셨어요. 보통은 한 2억 정도 갖고 계시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까지 좀 매끄럽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무권리로 들어가서 인테리어까지 포함한 금액일 수도 있고요. 권리금을 합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고시원이든 숙박업 건물이든 너무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찾아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이 소액으로 아파트 경매였어요. 그때는 저의 아이도 어리다 보니까 그 2달 안 된 딸을 안고 아기띠를 하고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기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왔는데요. 경매로 시작을 했지만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다가 수익형 건물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시원이었고요. 지금의 숙박업 건물이에요. 이게 공간 임대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고시원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많은 갖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었어요. 고시원 원장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양도양수 베이스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월세가 오르고 뭐 엑시트할 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주의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더라고요. 고시원 건물을 사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방빼기가 들어간다거나 대출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숙박업 건물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포지션을 조금 더 늘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숙박업을 하기 전에요, 모든 창업 카페를 다 가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근 2024년 수치를 보면 요식업이요, 폐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거는 5개 오픈하면 하나는 폐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숙박업으로 넘어와 볼게요. 요식업 폐업률에 반도 못 미치는 한 자릿수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지만 실패의 확률이 적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객관성을 갖고 내 업장을 보셔야 됩니다. 내 업장이 왜 안 되는지 그 경쟁업체만 보고 경쟁할 게 아니라 내 업장과 내 숙박업소와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업장,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내가 왜 안 되는지, 개선할 게 뭐가 있을지가 눈에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즌마다 시숙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업장의 관리라던가 그 공간을 보게 되면요, 내 업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정말 단시간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의 규모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청결도를 봐요. 그리고 여기가 에어컨도 사실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적인 부분을 보는데 이 에어컨이 냉방뿐만이 아니라 온풍도 되는지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보고요. 또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접근성이, 그리고 위치가 불편한지, 뭐 용이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세 가지로 뽑는다면 설비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동선 부분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숙박 상품이요,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아파트 투자 보면은 대장주만 잘 나가고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게 숙박업에서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성비 숙소나 가심비 숙소로 가셔야 돼요. 가심비 숙소라는 거는 예를 들어볼게요. 단독 풀빌라에 가서 내가 온전히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자쿠지에 앉아서 정말 황홀한 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호화로운 요소가 가득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온전히 하루를 맡기는 가심비 숙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가성비 숙소보다는 가심비 숙소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호스트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게 1박 1세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하루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발견을 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호스트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월세 형식의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1세를 받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소해주지 않으면 그게 결국에는 민원이고 악성 댓글로 이어지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뭐 에어컨이 안 나와요, 또는 뭐 바닥이 차가워요를 바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즉각 대응을 통해 더 심각한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입지하고요, 구조하고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세 가지는 꼭 봐요.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이제 큰 타겟으로 보고 크게 스프로 본다면 그 안에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층고가 있는지, 방이 몇 개인지 그렇게 보고, 이게 만약에 용도가 다른 용도라면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까지 가능한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주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낡은 건물이라도 리모델링에 잠재력이 있으면요, 내일의 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낡은 걸 어떻게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홍보를 할 때 내 공간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공간을 가장 메인으로 삼아서 홍보를 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모든 숙소를 예약을 할 때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기 괜찮냐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모든 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낡은 숙소였어도 약간 리모델링 잠재력이 있는 저렴한 물건이라면 저는 다시 보는 편이에요. 낡고 오래됐다는 거는 결국엔 저평가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싸게 취득을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리모델링 잠재력을 마음껏 뿜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요, 낡은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한 달 살기형 숙소로 재탄생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는 낡고 오래되고 아무도 보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예쁘게 재탄생해서 1세가 아닌 달세 형식의 한 달 숙소를 받으니까요, 현재는 그분의 본업보다 더 훌륭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낡은 건물에 좀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그 안에서 향후의 현금 흐름 및 시세 차이까지 좀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아보면은요, 거의 건물에 대한 평가는 없고 토지에 대한 평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 건물에 대해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우리는 토지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
신축으로 해도 그만큼의 매력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낡고 노후화된 건물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 토지 금액으로 우리가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 90% 이상 가미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누구나 원하시잖아요. 오늘 나의 저녁 밥상에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 이런 소소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숙박업도요, 수익형 건물이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의 가치, 그리고 땅의 가치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신경 쓴 만큼 현금을 나온다. 그런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24시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자려고 누웠는데 뭐가 안 나와요, 또는 뭐 TV가 안 돼요, 에어컨이 안 돼요, 기타 등등 그런 연락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사람과의 소통, 응대하는 거를 굉장히 극한 스트레스로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좀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실 분들한테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원과 숙박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자면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고시원은요, 월세를 밀려서의 스트레스보다는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숙박업소는 반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 셋이 있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노이즈로 인한 소음에 의한 이벤트들,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원에 월세가 밀릴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수강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게 본인들의 주거 환경인 거예요. 주거 대체 상품이다 보니까 저소득자 분들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걸 내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월세를 밀린다기보다는 다른 이벤트들이 조금 더 가미될 수 있고요. 숙박업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방음을 잘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행을 왔잖아요. 텐션이 올라가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하는 거에 약간의 고충은 있습니다. 있었죠. 야반도주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선 땡큐였어요. 오히려 돈 안 내고 계속 어떤 시설적인 태클을 걸면서 내 방이 습하니까 저 이번 달 월세 반만 낼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세탁기를 쓰는데요, 2시간 돌아갈게 4시간이 돌아갔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따라서 저 이번 달 월세 안 내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것보다 야반도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훨씬 깔끔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연락을 해두고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짐을 따로 정리를 해둔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다른 수익을 창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반도주보다 돈을 밀리면서 이유를 찾아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취하는 입실자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고시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초록창에 가장 먼저 검색했던 게요, 고시원 고독사였어요. 그런데 거기 한 블로그에서 특수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성해주신 그 글을 보고 나 이 사업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사람은 어디서나 살고 어디서나 죽습니다 라는 글을 되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했지만 그 글을 보고, 그래, 내가 사람의 고독사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어디서나 살고 죽음이 있는 거고, 교통사고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킥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단점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해결이 된다면 사실 안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숙박업은요, 관리형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여기를 관리하고 이 공간을 이쁘다 해줘야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금 흐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세로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대실이라는 개념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형 투자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얼마나 더 이쁘게 애착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처음 이 숙박업이란, 또는 공간 임대, 고시원이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꼭 중요한 게 입지 분석이에요. 내가 물건을 만나거나 어느 지역에 어떤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을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입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입지를 직접 내가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아침에 봐야 되고요, 저녁에 봐야 되고요,
주말과 평일에 상권이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 입지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에 우리가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쌓아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먼저 꼭 인지를 하셔서 좋은 물건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숙박업에 대한 부담이 덜한 이유가요. 그 전에 일본 호텔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리어로서 일했던 것이 지금의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많은 꿀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 되시는 분들은요, 뭘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업이 아니어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제 수강생 중에는 거의 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는 일단 다 잘 되진 않겠죠.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지금 본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 또는 갑자기 해외로 이민 가야 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행사에 맡기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숙박업이라는 소재로 다양하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목표는 꼭 이루고 싶다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싶어요. 월세여왕 숙박업의 바이브이라는 책을 써서 또 여러분들께 숙박업에 대한 묘미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행크 구독자 여러분, 현금 흐름 만들고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꿈꾸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